이렇게 하면 세금 2천만 원 아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한 사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정보를 드리거나 아니면 카톡방에 초대하거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만든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사칭한 사람들이 제 사진을 넣고 만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만 소통을 하고 있고 스레드를 통해서 가끔 제파엑스 인공지능 회사를 소개하는 글만 올리고 있습니다. 따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하거나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받거나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고 그런 쪽에 가입하셔서 피해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앞부분에 좀 집어넣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 주부터 좀 세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바뀔 세법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다음 주부터 증여에 관한 세법이 조금 바뀌는데요. 증여를 하려면은 내년에 하거나 또는 하반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될지 아니면 발표되자마자 적용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그게 바뀐 이후에 하면 좋고요. 새롭게 바뀌는 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2천만 원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인인 자녀가 있으면 10년 동안은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고요. 10년이 지났으면은 다시 또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비과세 기준이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돈의 가치가 많이 바뀌었고 자산의 가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낮은 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개설이 되는데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라는 게 개설이 됩니다.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일회성 증여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는 거죠.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결혼자금을 내가 보태줄 수 있다. 근데 그 보태주는 게 증여인데 증여세에서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한다고 결혼을 더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걸 한다고 결혼을 더 하지 않고 출산 장려금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애를 더 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은 세금이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1억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억의 10%인 1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면은 세금이 0원이 되게 됩니다. 아마 1억 5천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억에서 2억이다 뭘로 할까 고민을 하면은 다 중간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억 5천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1억 5천으로 바뀌면은 부모한테서 받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결혼 자금 명목으로 받았을 때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부모거든요. 부모는 하나입니다. 아빠 1억 5천, 엄마 1억 5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마다 1억 5천. 그래서 가정에서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양측 부모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 받으면 최대 3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전세를 시작하든 집을 사든 그렇게 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 방식대로 했으면은 3억을 증여를 받으면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오게 되죠. 이쪽에서 1천만 원, 반대쪽에서 1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절세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유용하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수용품은 증여세에서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한테 TV를 사주거나 쇼파를 사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비과세예요.
혼수용품. 근데 뭐 말이 혼수용품이지 차를 사줘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혼수다 이렇게 하고 사주면은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시계가 뭐 3억짜리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뭐 그냥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은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의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축의금 같은 경우에 부모한테 온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갈 경우에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축의금 함 있잖아요. 축의금 함에 있는 거는 뭐 가져가도 이게 부모한테 온 건지 자식한테 온 건지 정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부모 통장으로 누가 입금을 시켜줬어요. 결혼 축하해. 그러고 이제 뭐 30만 원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 30만 원, 뭐 10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녀한테 주게 되면 이게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축의금 함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축의금 함에 있는 거는 뭐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죠.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뭐 결혼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과세냐 비과세냐 뭐 알아야 되는 게 좀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제 생각엔 이런 걸 다 풀어줘야 됩니다. 뭐 이게 결혼하는데 이게 뭐 저런 것까지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세금을. 이제 실제 세금은 이런 데서 걷는 게 아니라 뭐 기업들이 탈세를 하지 않는지 고액 납세자들이 채무를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정책은 이제 7월 말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기존에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뭐 아마 7월 말에 발표하고 7월 말부터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적용되는 시점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 시점을 보고 우리가 좀 저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움직이면 좋고, 그리고 저게 바뀐다는 뜻은 향후 1, 2년 안에 기본 증여세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대량으로 조금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증여를 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 1, 2년만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었을 때 증여를 하면은 우리가 또 세금을 몇 천만 원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